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선거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거야 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비판적 지지, 전략적 투표라는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말이죠. 최악과 차악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 후보자의 기준이 돈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기탁금은 후보의 자격을 주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탁금을 낸 후보자는 13일 동안 선거 유세를 합니다. 누가 누군지 다 비슷해 보입니다. 돈까지 내고 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유권자와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탁금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선자에게 가급적 다수표를 몰아주어 전국의 안정을 기하는 목표에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 국가에서밖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에스토니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집트,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미국 등 기탁금 제도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기탁금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탁금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정치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6년 말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줄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탁금 관련 공개 변론 자리에서 중화선관위 당시 법제과장은 기탁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당 설립 절차가 엄격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탁금을 낮추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 56조에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액수의 기준이 뭐냐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불만이 많죠. 이게 굉장히 높은 액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거의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게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불만과 그다음에 헌법소원 이런 것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금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정치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선거 제도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정당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 후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약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의 공약은 이게 있는 거고 여기서 또 그 당원들이 이 일을 가장 잘할 사람들을 또는 후보로 이렇게 계속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고 정당 정치가 강한 상황이면 기탁금이 굳이 필요 없죠. 우리나라도 정당 정치인데 뭐가 다를까요? 정당이 있는 정치이긴 한데 정당 정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게 후보가 보통 다 책임을 집니다. 이 선거 전체를. 그리고 공약도 자기가 만들고 돈도 자기가 끌어오고 자기가 선거 전체를 다 치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지자체를 이끌 때도 정당이 이끌지 않죠. 혼자 이끄는 거죠. 이걸 정당 정치라고 부를 수 없죠, 사실. 인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출된 후보는 기득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거 제도가 진입장벽이 되죠.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돈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